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답답하고 억울한 우리 지역에 민원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들의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도 답답한 마음에 한달음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해병대 항공단의 헬기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동해면 주민들의 사연인데요. 그 주인공 오늘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해병대 항공단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해병대에서 항공단을 창설한답니다. 2021년 목표로 헬기 한 40여 대를 운용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주민들에게는 이게 날벼락 같은 소식인 거잖아요. 사실 그동안 주민들이 살기가 쉽지가 않았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과거 한 60년 전부터 항공기 소음으로 동해면은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해병대 항공단이 창설되어 헬기가 수십여 대가 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마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시콜콜 택시에서 좀 차근차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에 이동하셔서 네. 자세하게 이야기를 네,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동해면 쪽으로 네. 가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동해면 쪽으로 운전해서 가다 보면 좀 마음이 설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행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새는 뭐 새로 나온 길로 구룡포 또 호미곶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이 구룡포 호미곶을 제대로 즐기면서 가려면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길을 따라 동해면을 지나가야지. 맞습니다. 바다가 또 멋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동해면이 좀 살기에는 바다 끼고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죠.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도구 해수욕장이라는 아주 모래도 많고 지금 현재는 명지조개라는 것이 과거에 없어졌다가 작년부터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 명지조개가 맛이 정말 좋다는 소문이 나서 여름철뿐 아니라 지금도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해수욕도 더불어 즐기실 예, 거고.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동해면이 옛날부터 굉장히 아름답고 또 평화로운 곳이었다는 얘기를 그러게요. 들었어요. 그 네. 이육사의 유명한 시 있잖아요. 청포도. 맞아요. 그 시의 배경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육사의 청포도시에 유래가 된 곳이기도 하고요. 도구 해수욕장을 거쳐 호미곶까지 이어지는 둘레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동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쪽으로는 동해바다가 깨끗하게 펼쳐져 있고 네. 또 한쪽으로는 또 우리 해병대가 든든하게 또 버티고 있잖아요. 사실 뭐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해병대는 우리 동해면 분들에게도 좀 자긍심이자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해병대가 사실은 포항시와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병대가 싫은 게 아닙니다. 해병대는 우리와 동해면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 60년 동안 해군 그 육전단 피설이나 뭐 헬기나 여러 가지 그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또 해병대가 헬기를 들여온다면 더 시끄러지 않겠나 하는 주민들의 걱정이 앞서는 거죠. 지금 그 공항이 있는 쪽에 주변에서 지금 그 주민들이 많이 생활들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럼요. 공항 네. 주변에는 동해면 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옆에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노인정 등이 같이 있는 그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거기가. 이 헬기 소리나 이런 소음이 어느 정도예요? 어젯밤에 제가 9시 57분에 헬기가 아파트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도중에 끊길 정도입니다. 아, 그러면
집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소음이 큰가요? 그럼요. 뭐 헬기도 시끄럽지만 해군 P3라는 대잠 초계기가 있습니다. 예. 그 비행기가 그 제가 알고 보니까 조종사가 공군에서 자격증을 따면 포항에 이제 해군 공항에 와서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어천을 선회하는 연습 비행을 여기서 한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비행기가 뜨면 1시간 반 가량을 세 동네를 한 5분에 한 번씩 날아다닙니다. 그 비행기가 그냥 위에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착륙할 듯이 내려와서 다시 또 이륙하고 그 비행기 항로가 바로 초등학교 위로 갑니다. 지나다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다시 헬기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비행기들이 들어온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비행기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게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예견이 되는지, 피해가 그 부분도 궁금해요. 지금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P3라든가 여러 헬기, 해병대, 뭐 해군, 미군 등등 해서 한 10여 대 이상이 운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해병대가 항공단을 창설하면서 20여 대가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음이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포항 동해면 도구리. 하지만 마을의 평화도 주민들의 일상도 하루에도 수차례 항공소음으로 깨지고 맙니다. 비행기가 다닐 때는 막 기도 막 시끄럽고 막 말도 못해요. 땅에 이렇게 진짜 집 바로 5층에서는 나는 바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다녀요. 그래서 엄청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비행기가 날면은 너무 큰 소리로 나니까 여름에는 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예, 참담하죠. 사실 이사 나갈 수도 없고 여기 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또 헬기장이 들어온다, 경락고가 들어온다 하니까 막막한 심정입니다. 저희들은. 일제강점기 소규모 군사시설로 시작돼 1970년대 민간 항공기까지 들어오면서 지금의 민군 겸용 비행장이 된 포항공항. 동해 면민들이 더 이상의 항공소음은 참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한 60년 동안 우리가 그 해군 P3라든가 헬기가 한 10여 대 현재 있는데 학습권, 재산권, 그 환경권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도 군이 안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것만 해도 우리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고 하는데 해병대 헬기가 한 20여 대 들어온다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더욱 걱정을 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반대 집회를 하면서 어느 학생이 현수막에다 엄마 아빠 제발 비행기 소리 안 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아이들 공부하는데 항공기 소음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뭐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말씀을 하다가도 비행기가 지나가면 말씀을 끊어야 됩니다. 또 다시 이어가고 수업이 진행이 안 네, 되는군요. 그럼요. 그럼 학교 측에서는 이거 좀 심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과거에 집회도 하고 많은 일을 항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국방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동해면은 60년 동안 이 소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소음뿐 아니라 공항 이성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일단은 그 비행기 항로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립니다. 네. 고도 제한이 걸리면 아시다시피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동해면에는 한 30년 된 아파트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을 해야 하는데 고도 제한 때문에 재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고 뭐 마을 전체가 군사 보호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내 땅에 건축을 하려고 해도 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해병대 항공단이 창설 예정이면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 설명회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민들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공사가 착공되었다 하는데요. 주민 설명회나 뭐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알고 난 이후부터 올 4월부터 동해면과 인근 주민들하고 대규모 집회를 수차례 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오천서문 앞에서 이 더운 날씨에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이 항공단이 창설이 되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그 해병대 측에서는 뭐 주민들에게 어떤 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은 못 들으셨어요? 예, 지난번에 그 해병대에서 우리 대책위원회를 초청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방문을 했었습니다. 아니, 해병대에서는 원론적으로 항공단 창설이 해병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기 헬기 보이죠, 오른쪽에? 예. 지금 저희가 주행 중이고 네. 차문을 닫았는데도 헬기 소리가 충분히 들려요. 맞죠. 그러면 동해는 바로 이 착륙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멀리 있어도 저렇게 소리가 큰데 과연 옆에 오면 얼마나 소리가 클까요? 저는 어른들이 좀 걱정이네요. 동해면에는 특히나 노인 인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노인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지금 보면 과거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학생이 한 1,300명 됐습니다. 네. 그러던 것이 지금은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비단 비행기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누가 부모라도 아이들이 그 조용한 곳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 노인 인구가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이사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동해 주거 형태가 보면 그 시끄러워서 못 산다 이런 사람들은 다 나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까 학생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젊은 사람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이제 지금 노년 인구만 거의 살지 젊은 사람들은 동해에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대책위원회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활주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민가가 없는 다른 산 쪽으로 들어가도 활주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산 쪽으로 들어가서 항공단을 창설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공단 창설 부지를 이전하는 건 어떻겠냐는 네, 그렇죠. 이야기시죠. 그에 대한 답변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장님이신 거죠? 예. 사실 저희가 이 도구 안쪽까지 들어와 볼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구석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큰 그래요? 동네라고 되어 무슨 있는데. 뜻이에요 이게? 이게 동해면 면 소재 중에서 제일 큰 동네를 해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이름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랜 유서와 역사를 또 가지고 있는 예, 마을이잖아요. 예, 예, 예. 저희가 잠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예. 바로 뒤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 비행장하고 도구 우리 동네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예. 멀었는데 이 군에서 점점점 주거지역까지 진입을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항도 확장하고 일부 이 앞에는 과거에는 다 임야고 산이고 예. 그랬는데 여기도 예비군 훈련장으로 들어서고 훈련하고 공중에는 공중대로 비행 훈련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소음 때문에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지금 젊은이들은요
거의 다 나가버리고 과거에는 이 2층이 청년회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 3년 전부터 청년회의가 다 없어져 버리고 젊은 애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지금 현재 이 도구의 주민들이 거의 다 독거 노인들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큰 예. 마을이라고 이름은 지어놓고 있는데 예. 마을을 전체적으로 지금 해병대가 감싸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예. 와, 지금 마당에도 풀이 그냥 키만큼 자라 있어요. 예. 자, 사람이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구나라는 생각이 오래됐습니다. 들어요. 거의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우리 도구 1, 2가 바로 활주로 끝입니다. 예. 포항 활주로 바로 끝이라 가지고 저서 내리면 한 1000피트 상공에서 다운하려고 내려오면은 하강하려고 하면은 거의 우리가 손으로 잡아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도달합니다. 헬기 소음은 해군 항공기보다 더 심각하게 저희들의 피해를 본다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저희- 정도의 이제 그러면 앞으로 피해 정도를 예측하고 계세요? 이장님? 그 피해는 보통 헬기도 1개 팬더가 뜬다면 4대 정도 뜨더라고요. 이것이 꼬리를 물고 비행을 하게 되면은요, 정말 스트레스를 견뎌내지는 못합니다. 이장님이시잖아요. 예. 마을 주민이기도 하고요. 예. 빈집들이 좀 있어요. 예. 누가 이구 마을에 이사 오고 싶다라고 하면 추천해 주실 거예요? 어쩌실 거예요? 저는 추천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원망을 듣기 싫어요. 자, 오늘 시시콜콜 택시는 굉장히 바쁘네요. 너무 바쁘네요. 우리 지역에 민원이 많다라는 네. 얘기죠. 답답한 마음에 우리를 찾아오신 또 한 분의 손님이 계십니다. 누군가요? 바로 이제 오천 주민들이 저희를 불러주셨는데요. 신문고를 올리고 싶을 만큼 아주 답답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천은민, 오천의 환경을 사랑하는 밴드의 리더이자 호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 부위원장 고일래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는 하는데 표정이 네. 굉장히 어두우시네요. 예, 지역 현안을 보니까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이 차에 탔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어떤 문제였죠? 오천 제철 청림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에 수많은 혐오시설들이 인덕산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그 시설 중에 보면 호동 쓰레기 1매립장, 2매립장, 음식물 폐기 시설, 그 다음에 화학 공장, 산업 폐기물,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해병대 헬기 경납고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둘러싸서 저희들 환경을 안 좋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뭐 다양한 환경권 네. 문제 때문에 오천 주민분들이 지금 힘들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요즘 그 시청 앞에 한번 지나가다 보면 네. 집회하는데 오천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주로 어떤 문제 때문에 나와 계신 거죠 요즘엔? 예, 요즘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뭐 포항시에 있는 생활 쓰레기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SRF이지만은 저희들 오천 주민은 호동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라고 합니다. 네. 그게 지금 수많은 혐오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 2월 18일 날 준공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가동 중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기사로 좀 봤는데요. 네. 지금 상용 중 아닌가요? 네, 상용 중입니다. 지금 상용이 되는데도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도 논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도 많이 지금처럼 시위도 하시고 대화하려고 노력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네, 어땠어요? 아닙니다. 물론 뭐 제철동, 청림동 이렇게 해서 비대위들은 그 앞에서 시위를 한 걸 알고 있지만 네. 사실 오천 은민들은 이 사실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시위를 못했고 사실 인구가 지금 저희들 오천 은민이 한 5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대부분
오천 어민들 중에서 이 SRF 호동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 준공된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 뉴스로도 그렇고 이야기가 네. 많이 나왔을 때 제철동 주민들이 좀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네. 좀 있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SLF 그러니까요.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제철동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오천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큰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예, 저희들 실질적으로 호동 쓰레기 소각장의 위치를 보면은 경계로 보면은 물론 제철동도 가깝지만은 네. 바람 방향에 따라 가지고 보영 5차, 3차, 1차 쪽 그리고 원동 쪽하고 모든 쪽이 지금 그 영향권에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인덕 초등학교가 있고요. 또 부정초, 오천초, 원동초 수많은 초등학교가 있어서 이런 환경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6월 SRF 시설의 운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천읍과 청림, 제철동 지역 학부모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SRF 시설은 중단돼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 여론이 이런데 적극적으로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똑같은 말. 미세물질이 법정 기준치보다 적게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동했고 중요한 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1,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어디로 갈 데도 없고 쓰레기 대란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시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지금 문제 삼고 네. 우려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일단은 입지 선정이 포항시가 입지 선정을 할 때부터 이 입지 선정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이 소각장이 있으면은 이 굴뚝 높이 스택의 높이가 최소한 150m 정도로 건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입지 선정 과정에 있어서 굴뚝 높이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군민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다르다 보니까 거기는 소각장으로서 굴뚝 높이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될 수 없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굴뚝 높이 34m로 호동 쓰레기 소각장을 준공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우려가 되고 네. 실질적으로 뭐 포항시는 법적 기준치에 의해서 뭐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이게 상공상으로 높이 올라가서 역전층이 우려되지 않을 정도의 높이에서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되면 그나마 저희들이 걱정이 조금 들지만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해 물질들이 다 밑으로 깔아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영 쪽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그 소각장 인근 지역에 있어서 주민들은 그동안 맡지 못했던 냄새들이 난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렇게 소각장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그걸 지금 주민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그 반응이나 공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문제는. 네. 오천 주민분들 뭐라고 하세요?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이 열기는? 일단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비대위가 발족한 거는 3월 2일날 원래 3월 2일날 발족을 했고 오천읍 사무소 앞에서 3월 18일날 처음 그 집회를 했습니다. 오천에 학부모 연합회에서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걸 통하고 또 저희들도 주말에 매번 촛불 집회를 또 걸린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 거리 집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천 어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까지 오천 어민들이 그만큼 인내하고 또 살아왔는데 평생 안고 갈 이 소각장을 또 우리 앞에 지어놓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 사실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또 안 되고 어디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오천 주민분들이 걱정해야 되는 건 그리고 다른 지역민들이 우리 오천 주민들에게 조금 걱정이 될 만한 건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됐을 때 이 시설이 앞으로 오천 주민분들이 어떤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이게 꾸준히 유지됐을 때 어떤 피해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저희들 피해는
이제 우리가 유해물질 나오는 부분은 지금 꿀뚝 높이가 실질적으로 아산이라든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포항시는 법적 기준치에 맞게 이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지만은 이 시설 자체가 지금 당장 피해가 나타나는 시설은 아닙니다. 사례를 보더라도 5년, 10년이 지나서 미래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우려하는 거죠. 이제 아산 서갑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요, 꿀뚝 높이가 150m고요 130m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 오는 사람들이 여기가 소각장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하루를 즐기고 간다는 겁니다. 멋지는 타워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타워도 있고 다른 데는 이렇게 꿀뚝 높이를 다 높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의 고도 제한 때문에 그걸 높이를 제한할 네. 수밖에 없었다라고 들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시 측에서는 이게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환경에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 검증이 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발표에 대해서는 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런 당연히 믿음이 안 입장이신가요? 가죠. 예, 당연히 믿음이 안 가고요. 저희들이 지금 꿀뚝 높이가 스택의 높이가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하나도 안 걸려지고 땅 밑으로 지금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얼마나 주민들이 불안하겠습니까? 자, 매립장 앞에서 주민분 한 분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원동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우리 학부형이시자 주민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주민으로서 불편한 상황이 많아서 여기까지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지금 저 SRF 열병암 병활존소가 생기고부터 저희들이 창문도 잘 못 열고 역겨운 냄새가 나고 또 뭔가 타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냄새가 섞여서 애매한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숨도 잘 못 쉬고 살고 있습니다. 창문도 못 여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그 냄새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말로만으로는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네, 밤에는 뭔가 타는 냄새가 너무 나서 창문을 열고 있으면 냄새가 훅 들어오기 때문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냄새가 나서 창문을 꼭 이렇게 지금은 닫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시다 보니까 네. 더욱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엄마 안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던가요? 네네. 학교 갈 때쯤 되면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이상한 냄새가 너무 난다 그러고, 그리고 아침에 되면 이 미세먼지 같은 게 이렇게 뿌옇게 낀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공기를 마시며 아이들이 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가면서 엄마 이상한 냄새가 나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일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죠. 아이들 키우기에 어떻게 힘들 것 같아요? 저렇게 그냥 가동이 된다면 사실 여기 동네에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법정 기준치 이하로 그 유해가스가 나온다고 하지만 유해가스가 365일 224시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금이라도 그걸 계속 마시고 산다고 생각하면 어떤 부모님이 과연 저 시설을 놔두고 여기서 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저 시설이 폐쇄되지 않으면 아마 대부분은 나 여기서 못 산다 생각하고 이사를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들이 좀 낮더라고요. 특히 포항시의 입장을 이렇게 기사로 들어보니 주민들과 꾸준히 대화하겠다, 그리고 주민 감시권도 주겠다 해서 대화의 통로를 좀 마련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지금 일례적으로 예. 이제 환경 감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주민들한테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 비대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가동을 일단 중단을 하고 저희들과 의논하자 이거거든요. 일단은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네. 오천 읍민들 그리고 포항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자면 어떤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을까요? 네, 저희들이 쓰레기를 배출은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 되고
없애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오천, 제철, 청림 주민들은 지금까지 이런 혐오시설을 안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누릴 권리를 침해받아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항 시민들이 알아주시고 또 슬기롭게 지혜로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해 주셔야 포항시가 같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네.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환경 정책과 주민의 삶의 질 따로 갈 수 없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럼요. 어느 한쪽도 우리가 놓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잘 풀어내가는 선례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